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빠른 길, 내 상황에 더 맞는 길은 분명히 있어요. 마치 산 꼭대기에 오르기 위한 길이 단 하나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지금부터 영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영어답게 표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길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방법으로 언어 감각을 의식적으로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한국어 예문을 볼게요. 나는 그 사람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 이걸 영어로 바꿔볼 거예요. 나는 I 그 사람을 보고 after see him 기분이 좋았다. happy 한국어를 영어로 옮길 때 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결과물이 좀 어색하게 될 때가 많아요. 영어를 영어답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 틀을 가지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 한번 자연스러운 영어로 만들어 보시겠어요? I was so happy to see him. 내가 happy 하다고 느끼는 이 감정의 원인이 to see him, 그를 봐서구나 라는 뉘앙스를 담은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It made me so happy to see him. 구조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가주어 it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한국어 문장이 나는 이라는 주어로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I로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장을 좀 크게 보시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문장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옮기는 건 어색한 영어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문장의 메시지에 집중해 주세요. Seeing him made me happy. 이 문장은 완전 구어체스럽지는 않아도 일기나 글쓰기에서 자기 감정을 담백하게 표현하는 느낌이 들어요. I felt so happy when I saw him. 이렇게 일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다양한 구조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영어로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잠시 영어로 생각나지 않더라도 다른 구조를 가져다 쓰면 되기 때문에 총알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매일 같은 표현만 말하는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 보겠는데 그 틀 안에 넣을 영어 단어를 몰라서 우물쭈물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살짜리 꼬마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숫자 1은 알고 숫자 2는 몰라요. 이 아이는 사탕을 1개 말고 2개 먹고 싶어요. 숫자 2를 모르는 이 아이는 어떻게 사탕을 2개 가질 수 있을까요? 사탕 1개 주세요. 또 1개 주세요. 이렇게 하나만 알아도 둘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꼬마아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단어를 알고 있진 못해요. 그래도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정직하기로 평판이 자자해. He has a reputation for being hones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평판, reputation 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단어를 이용해서 말하면 됩니다. He has a reputation for being honest. People think he's very honest. 사람들은 그가 아주 정직하다고 생각해. Everyone knows he's honest. 모두가 그가 정직하다는 걸 알아. People talk about how honest it is.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정직한지에 대해 얘기해. 지금 제가 만든 문장에 reputation보다 어려운 단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어려운 개념도 쉬운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면 평판이라는 단어 자체를 영어로 풀어내면 됩니다. How people see him.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는지. What people say about him.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러한 표현들로
reputation보다 더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구조, 단어, 표현으로 바꿀 줄 아는 것이 영어 유창성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치사를 잘 쓸 줄 아셔야 합니다. 영어는 전치사로 정보를 연결합니다. 전치사를 공부하실 때 첫 단계에서는 각각의 전치사를 이미지로 인식하세요.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치사 on을 볼까요? A on B는 A가 B에 붙어 있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영한사전에서 on을 뭐뭐 위에 라고 정의한 것과는 조금 달리 위, 아래, 옆 등 모든 표면에 닿아 있는 이미지를 떠올려 주세요. He's lying on the floor. 그는 마루에 누워 있다. 그가 마루 위에 접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The painting is on the wall. 그림이 벽에 걸려 있다. 벽의 옆면에 부착되어 있을 때도 on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re's gum stuck on the bottom of the desk. 책상 아랫면에 껌이 붙어 있다. 이 경우에는 책상의 아래쪽에 닿아 있는 상태죠. 이렇게 on은 꼭 위쪽으로 닿아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on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이해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좀 더 추상적으로 가보겠습니다. The woman on the screen is a linguist. 스크린에 있는 여성은 언어학자이다. 여성이 스크린의 표면에 붙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He went on vacation in Japan. 그는 일본에서 보낼 휴가에 들어갔다. vacation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그가 붙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도 여행자가 여행이라는 행동과 붙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점점 추상도가 높아지고 있죠? 더 가볼게요. The positive look on life.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A on B의 구조로 본다면 life에 대해서 the positive look이 관련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추상도가 높은 경우에는 on을 연결관계라고 생각해 주세요. 인생과 긍정적인 태도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이죠. Let's get on the bus. 버스 타자. The bus has arrived. Let's get on. 버스가 왔다. 타자. 마지막 문장처럼 get on 다음에 아무것도 따라 나오지 않고 그냥 문장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on은 전치사인데 왜 목적어가 없지? 그냥 이렇게 문장이 끝나버려도 되나? 문장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랬었어요. 두 예문 모두 정문이고요. 위의 예문에서의 on은 전치사이지만 아래의 on은 전치사가 아닌 부사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생김새가 전치사이더라도 뒤에 아무것도 따라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particle, 부사라고 합니다. 다음 예문에서의 on은 전치사일까요? 부사일까요? Go on, 계속해. The light is on, 불이 켜져 있다. The water is on in the bathroom, 욕실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 모두 부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 예문도 보시죠. The lid is on the jar. 그 뚜껑이 그 항아리에 덮여 있다. The lid is on. 뚜껑이 덮여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on 다음에 목적어를 넣고 어떤 경우에는 넣지 않는 것일까요? 두 번째 문장에서 on 다음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이유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the jar를 추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on은 부사가 되었습니다. She put on her hat. She put her hat on. 두 번째 문장에서도 당연히 그녀가 그녀의 머리 위에 썼을 것이기 때문에 her head를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모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거나 그의 머리 위에 씌워줬다면
She put her head on the table. She put her head on his head.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하죠. 이제 on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음 두 문장의 의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He passed the ball to me. He passed the ball on to me. 그는 나에게 공을 넘겼다, 패스했다. 한국말로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많은 한국 강사들이 아래와 같은 예문에서 on을 없는 것처럼 해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없애도 되는 것이라면 필자는 왜 굳이 on을 써서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문장의 의미는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He passed the ball to me.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가 나에게 공을 넘겼다 라는 뜻으로 공을 넘겨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다면 He passed the ball on to me. 이렇게 두 번째 문장처럼 on이 들어가게 되면 흐름이 느껴집니다. 이 경우에 암시적으로 공을 누군가에게 받아서 넘겨준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연속성이 느껴지죠. 예를 들면 축구 경기 중에 A에게서 공을 받아서 B에게 넘기고 그리고 B가 C에게 넘긴 상황이라면 pass on to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B passed on to C. 우리 지금 전치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중인데요. 영어 스피킹을 하시면서 전치사의 배열 순서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장소, 방법, 시간 순서로 배열해라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요. 좀 커서 더 공부를 해보니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지 그 기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He worked. 그는 일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전치사구를 넣어서 문장을 더 길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순서로 넣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He worked at home for 5 hours with music on. 이 문장에서는 장소, 시간, 방법의 순으로 되었지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이 문장에 on his presentation 이라는 전치사구를 추가해 볼 거예요. on his presentation을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바꾸자면 He worked on his presentation at home for 5 hours with music on. 이렇게 work 바로 뒤에 넣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동사 work의 의미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는지,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화 맥락상 화자가 그가 집에서 일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 at home을 동사 가까이에 넣으면 됩니다. He worked at home on his presentation for 5 hours with music on. 정리해보면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Before bed, I read a book with a cup of tea on the couch. 자기 전에 나는 차 한 잔과 함께 소파에서 책을 읽는다. 이 문장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말은 before bed입니다. 그리고 read라는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인 a book이 나오고 그 다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인 a cup of tea를 넣고 on the couch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자, 그럼 장소, 방법, 시간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배열해야 하나요? A student, 학생이 있고요. 이렇게 전치사구가 2개 있는데 장소, 방법, 시간 어느 것도 아니네요. 이런 경우에 학생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빨간 머리보다는 무슨 과 학생이다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of physics를 student 가까이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부가 요소인 with red hair를 배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래 세 덩어리를 올바른 순서로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The President of America who is at the White House. 대통령이라는 개념을 구성할 때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가 핵심 개념이고 Who's at the White House? 이건 그 다음이죠. 만약 순서를 바꿔서 말하게 되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동사 또는 명사를 중심으로 동사 또는 명사의 의미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순으로 배열합니다. 전치사를 모두 나열해보면 100개 이상 존재하지만 일상에서 쓰는 전치사는 30개 남짓합니다. 이 정도만 익혀두시면 전치사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명사 중심의 표현을 익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말은 주어 자리에 사람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어 자리에 적어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집어넣죠. The dog couldn't cross the bridge because it was raining heavily. 그 강아지는 비가 많이 와서 다리를 건널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The heavy rain prevented the dog from crossing the bridge. 강한 비가 그 강아지가 다리를 건너는 것을 막았다. 영어에서 특히 문어체에서는 명사화해서 표현하는 걸 즐깁니다. His father died suddenly and he had to give up school.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는 학교를 그만둬야만 했다.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바꿔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His father's sudden death forced him to give up school. 첫 문장에서의 주어는 his father인데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his father's sudden death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명사로 바꾼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어 자리에 추상명사가 오는 경우에 익숙해져야 하고 이러한 문장을 만들 줄도 알아야 합니다. Why do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해? 이 문장의 주어는 you입니다. 사람이 아닌 명사를 주어 자리에 넣어서 같은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 보면 What makes you think so? 무엇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즐겨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을 왜 영어권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쓰는 걸까요? 첫째, 문장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명사로 바꾼 주어를 사용하게 되면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를 유지하면서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둘째,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조를 줍니다. 그래서 특히 뉴스나 논문, 보고서에서 많이 쓰입니다. The data suggests a different conclusion. 데이터는 다른 결론을 시사한다. I think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객관적인 느낌이죠.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한 3가지 방법. 그 첫 번째는 다양하게 표현하기. 문장 구조를 다양하게 그리고 단어도 풀어서 설명해 보는 것이었어요. 전치사의 의미를 음미하기. 명사 중심의 표현 익히기였습니다. 영어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시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여러분께 딱 맞는 길이 있길 바랍니다. 긴 시간 영어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